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그 과정 모형에서 베르트랑 균형인데 좀 특이한 형태의 효용함수예요. 또 보완제인 경우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체제인 경우를 봤고 지금은 이제 보완제인 경우인데요. 같이 한번 여기서 봅시다. 자, 10-8 해가지고 지금 베르트랑 균형이에요. 베르트랑 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기업이 이제 생산하는 게 대체제 관계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XY가 보완적인 경우 이렇게 봅니다. 보완제인 경우. 자, 그래서 이제 효용함수를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가 X, Y, I 요거에 영향을 받고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X가요 순서를 좀 바꿔서 넣어볼게요. 자, XY가 두 개가 이제 보완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랑 Y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다가 루트 속에 있네요. 2분의 1승 이렇게 있고 더하기 남은 잔여 소득이 또 효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XY는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A번 한번 보시면, 자, XJ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하시고 특성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X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해라 이렇게요. 자, X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또 이윤 극대화랑 제약 조건 이걸 같이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식을 한번 다시 세워볼게요. 자, 우선 목적식과 제약식을 세워야 되는데 제약식을 먼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제약식은 이제 전체 소득을 그냥 M이라고 합시다. M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X에 지출하는 금액과 Y에 지출하는 금액, 그리고 여기 소득 남은 게 이제 I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X의 가격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X에다가 지출하는 거, Y에다가 지출하는 거, 그 다음에 I 이렇게 쓰면 좋긴 한데 그냥 거기서는 X의 가격을 거기 보니까 P라고 하고요, Y의 가격을 또 Q로 했어.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대로 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책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걸 P라고 했고 요걸 Q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산량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식 한번 볼게요. 목적식. 자, 목적식을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네, 선택점 이거 보시면 되겠는데, 효용함수에서 X, Y, I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효용에 영향을 주는 거는 X, Y, I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목적식과 제약식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라그랑지안 함수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봅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라그랑지안을 하기 전 단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야. 뭘 줄일 수 있냐라고 하면, 완전 보완제일 때는 XY가 같을 때 최적이다라는 것을 좀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잖아요. 이 L자 꺾이는 부분에서 보통 결정되니까. 자, 그래서 거기 1번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XY가 같을 때다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XY 같으니까 그냥 X로만 그냥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둘 중에 작은 거는 뭐 어차피 X랑 똑같아지니까 여기 앞에 부분을 그냥 X의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자, 다시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효용함수를 여기 XY가 같다라는 걸 적용해서 쓰게 되면 효용함수를 우리가 바꿔버렸어. XX 되니까 그냥 X의 2분의 1승 더하기 I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라그랑지안 함수식을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라그랑지안 효용을 극대화하는 라그랑지안 함수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X, Y,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또 람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요, Y는 필요 없죠. Y는 필요 없죠. 왜냐면 이거 X, Y 똑같으니까 어차피 X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목적식이 들어갑니다. X의 2분의 1승 더하기 I, 람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 제약식 저거 M 빼기로 이렇게 쓰도록 하시죠. 그러면 M 빼기, 이거 그냥 P로 합시다. P, X 마이너스 Q, Y 마이너스
I 이렇게 썼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다 우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개 조건 나타내면은 자, x로 미분을 해서 라그랑지안 빵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 i로 미분을 해서 빵으로 놓고 람다로 미분해서 빵으로 놓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x로 미분하면 자, x의 2분의 1 내려옵니다. 그래서 2분의 1 내려가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여기 보시면 x로 미분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람다 p 이렇게 됩니다. 람다 p 요게 빵 이렇게 되는 것이고 i로 미분하면 여기 1 남네요. 여기는 그냥 람다 여기 1 남고 여기는 람다 요것만 남네요. 이렇게 람다가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람다로 미분하면 요거 그대로 남게 됩니다. m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거기 보시면은 2, 3, 4씩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 또 다시 여기 보면 람다가 얼마야? 1이니까 람다가 이때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람다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여기 뭐 넣을 건 없네? 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요거 같이 정리해서 나타내면은 그래서 정리를 해본 값이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게 결과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거 분에 이렇게 요거 분에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분의 1 얘는 그 다음에 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p 플러스 q 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MRS랑 PY분의 PX 그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바로 MR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MRS I X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이 소득으로 미분하게 되면 이게 1이잖아. 준선형 효용함수의 특성을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 다음 얘는 바로 네 X제랑 I라는 그 소득의 그 상대 가격 비율이 됩니다. PX분의 PI 요걸 나타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저 해보면은 네 요거 X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X는 루트 x분의 1 하니까 위로 올라가서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넘어가니까 4로 나눠주면 4 p 플러스 q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x에 대한 수요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 이게 x제, 상품 x제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하고 그 특성을 말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y도 마찬가지인데 y도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대칭돼서 4 p 플러스 q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특성이라 할 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이 p가 x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요 q가 y제 가격이에요. 아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y제 가격이니까 x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X의 소비량이 떨어지니까 수요 법칙이 성립하고요. 근데 Y제 가격이 비싸져도 X의 소비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관계니까 어떻게 돼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재화는 보완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보완제 관계. 근데 I 어디 갔어요? I 소득. 소득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득 효과가 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A번 문제고요. 자, B번 봅시다. 자, 시장에 이윤 극대화하는 두 복정기업이 있는데 복정기업 A는 X제를 생산하고요. B는 Y제를 생산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X제를 생산하는 기업, Y제를 생산하는 기업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때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비용은 빵 이렇게 하고 가격 경쟁할 때 내수 균형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번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문제를 볼게요.
자,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니까 베르트랑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311페이지에 보시면 목적식과 제약식 나와 있는데, 그거 그대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업 A, 그래서 X를 생산하는 기업이 A라고 그랬죠. 맥스 A 기업의 이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지금 살펴보는 게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첨자에다가 이게 PX로 하면 되는데 우리 그냥 XZ 가격을 P라고 하고 YZ 가격을 Q라고 할 거니까 그냥 P라고만 쓴 거예요. 뭐 PX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 P에다가 X 이렇게요. 빼기 그 다음에 C 이렇게 해가지고 너 X 얼마나 생산하니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비용은 전혀 발생 안 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제약 조건은 이게요 이윤극대화를 생산하는데 내가 여기 나와 있는 XJ 이 수요 이게 바로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제약 조건은 거기 나와 있는 4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Q의 제곱분의 1 이게 이제 제약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사가 뭐가 관심사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수량 가지고 경쟁하는지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지에 초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가격 가지고 경쟁할 때는 관심사가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윤 함수를 다 가격으로만 나타내야 돼요. Q 같은 X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X를 그냥 아예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제약 조건이 되니까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이윤 함수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이윤 함수 다시 쓸게요. 맥스 가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A에 요거는 자 P를 저거 그대로 놔두고 여기 Q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P 플러스 Q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거를요 이제 이윤극대 산출량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 거기요 7C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P로 미분을 해서 제로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일개 조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P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요거 할 때는 이거 어떻게 미분합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요거 분모를 제곱하고 그 미분 공식 좀 보세요. 그다음 이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작업을 하게 돼요. 거기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밑에 분모를 제곱해가지고 16 P 플러스 Q에 그 다음에 4 요것도 보시면 이제 Q가 YZ 가격이에요. 그래서 예상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자를 붙여놓은 거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그냥 써주는 거죠. 그래서 Q의 제곱 여기도 보시면 이자 살짝 써주시고 예상을 하게 된다는 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거 미분을 해준 거네요. 그래서 P 해주시고 8 된 다음에 그냥 P 플러스 Q에 2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요거까지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가격을 얼마로 할 겁니까? 라고 하면 Q가 예상하는 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쭈루룩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P 요거요. 기업 이거 YZ가 생산하는 기업이 얼마 생산할 것인가 그 가격이잖아요. 가격. YZ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격에 대응하는 P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YZ 가격하고 동일한 결과가 돼요. 정리 한번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업 A의 반응 곡선이 되고요. 기업 B의 반응 곡선도 똑같은 형태가 돼요. 똑같은 형태. 그래서 기업 B는 가격을 이게 Q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업 A가 생산하는 그 가격 그거에 반응하는 요거는 거기 보시면 Q라고 해야 될 텐데 그죠. P 해가지고 요거랑 똑같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7번하고 8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결국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12페이지 가보시면 어차피 균형에서 똑같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게 돼서 이게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리고 기업 A, X제를 생산하는 기업의 가격은 기업 B 두 개의 가격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르트랑 모형에서 그냥 한 개 비용이 똑같은 동질적인 경우에는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한 개 비용은 똑같아지게. 네, 그걸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요게 이제 B번 문제가 되고요. 자, B번까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C번 문제는 뭔가 보세요. 자, 복점 기업이 일정한 생산비 C로 상품을 생산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여기 보시면 이 비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정한 비용인 C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사실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이 일정하게 들어간다라고 해도 뭐 결과는 똑같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아셨죠? 그래도 이제 결론 메르트랑 내슈 균형은 C가 제로일 때랑 뭐 어떤 일정한 생산하는 비용이 들어갈 때랑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